네, 오늘은 어버브 반도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최근에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강조를 상당히 좀 많이 드리고 있는 시점이고, 오늘 텔레그램 통해서 어버브 반도체 1시 30분경에 2만원에서 2450원 사이에 체크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3% 정도 플러스로 좀 마무리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도체 아직도 저는 먹을 자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차트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좀 살아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차트도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한 해 동안 키워드 결국에 AI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CXL이라던가 HBM이라던가 PIM이라던가 이런 포인트는 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먹을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고 그에 따른 기술주들의 부담은 덜어질 수 있는 위치에서 AI가 기술주 측면의 로봇과 함께 좀 강한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AI 관련 뭐 반도체 이런 포인트는 계속해서 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3년 이내에 3년 이내 AI가 발생시킬 수 있을 경제 효과가 약 300조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을 했던 부분이죠. 사실상 최근에 오픈 AI라던가 순정이라던가 몇백조 원이 되는 펀드 기금을 조성해서 뭐 AI 기업을 세울 것이다, AI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포인트가 나왔을 때 너무 천문학적인 수치 아니냐, 그 정도로 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에 대한 일축을 우리 정부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실제로 추산이 어떻게 되었고 그게 실제로 3년 이내에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차후 지속성을 좀 더 추적해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나온 논제로만 봤을 때는 분명 AI에 대한 시장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억 단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 단위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반도체 자체가 그 활용 포인트가 워낙 광범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억 단위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AI 시장은 지금 자리 정도에서 수급이 속강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억 단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 단위로 추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반복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측면에서 어버브 반도체에 호재거리만 남았느냐, 지금부터 홀딩을 하면서 추세를 이어먹기만 하면 되는 거냐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가, 그런데 오히려 뭐 인베스터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장기 홀딩 관점 혹은 애드업 관점을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무탈하리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될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종을 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은 뭐냐면, 자, 메모장 하나 열겠습니다. 자, 반도체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집중해야 할 시장은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던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AMD 이런 게 속해 있는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절대적으로 추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반도체 업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코스피 하면 반도체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주도성이 반도체로 이어질 것인가, 이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코스피가 주목을 받았던 것이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물론 반도체의 주도성도 있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 PBR 산업의 강세에 따라 피해 견인성이 두드러졌다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오는 21일 현지 시간이죠. 어떤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오는 26일, 이건 현지 시간이 아니라 국내 시간입니다. 저 PBR 개선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포인트에서 힘을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자, 오는 21일, 오늘 ISSCC에서 SK 하이닉스의 HBM3E가 공개되었죠. 될 겁니다. 오늘 20일 날. 자, 될 거고, 그 이후에 바로 21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전에 인텔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AMD와의 실적 발표 포인트와는 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왜 달리 보셔야 되냐면, 예전에는 그런 기업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AMD 이런 반도체 하면 생각나는 기업
기업들이 사실상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혹은 가이던스가 다소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괜찮을 거니까 괜찮아. 엔비디아의 차트가 살아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흐름이 강했단 말이야.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상징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실적 발표가 단순히 그런 상징성으로만 놓고 볼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컨퍼런스 홀에서 주된 질문이 바이든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이어지는데 그에 대한 매출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어떻게 중국 시장의 활로를 다시 한번 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답변이 모호하지 않았죠. 모호했죠. 상당히 모호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에 맞춤형 전략을 꾸려가고 있는 중이고 중국으로 굳이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국가에서 중국의 수주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수주 포인트가 연달아 있다. 우리는 독보적인 기업이다. 그 포인트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번에 실적이 만약에 부진하게 발표가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물론 가이던스나 컨퍼런스 콜을 더 봐야 되겠지만 중국향 활로를 열지 못했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고 단기 숨고르기 국면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결국에 실적에 기반돼서 어쨌든 수주성, 잠재적 수주성, 그리고 AI 시장의 확대 등을 고려했을 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컨퍼런스 홀에서 발표되었던 질문 사항이었던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면서 숨고르기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믿고서 반도체와 AI 향 투자가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무너지고 주춤거리는 흐름을 보인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미국 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조정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우리 증시 역시도 반도체 업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와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국가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엔비디아의 약세 이후에 오히려 우리나라로 외인의 리턴 포인트가 강하게 잡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오는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저 PBR 개선 정책, 즉 밸류업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밸류업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랑 반도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저 PBR 개선 정책,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크게 떠오르는 화두는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그 주주 환원성으로 자사주 소각 포인트도 있지만 결국에 배당금 확대라는 포인트가 무시 못할 부분이죠. 그 흐름으로 인해서 최근에 대형주 위주의 저 PBR 종목들, 금융주들을 비롯해서 배당금을 노린 시세 차익을 노린 요런 개인 매수세들이 신용과 함께 상당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6일이 지나고 이번 년은 29일까지 있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7 내지 6일까지 이제는 배당 낙일이 확보가 될 뿐데 그러고 나면 배당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면 외인과 기관 이하 물량은 풀지 않겠지만 개인의 신용 물량이 다발적으로 털려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PBR 개선 관련해서 시장 집중도가 어디가 강해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하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방향성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 PBR 개선 정책이 일부 소강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수 방어성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만약 어긋나는 흐름이 나오고 저 PBR 개선 정책에 따른 이런 소멸 매물까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장의 숨고르기는 다소 크게 나올 수 있고 그 중심축에 반도체가 있을 여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반도체는 차트적으로 접근을 하되 주의를 할 필요는 분명 있다라는 거죠. 이후에 그 수급이 코스닥으로 코스피 주정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시장 방향성이 견고하다면 코스피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코스닥으로 이전되면 2차전지로 방향을 줄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글로벌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경기 연착륙 기대감, 즉 다우와 코스피의 경기 민감성 종목들로 반응을 옮겨갈 것인가, 이 포인트 역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거는 반도체의 조정 포인트를 슬슬 염두에 두긴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아직도 좋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베스트가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국면을 고려를 해야 될 때가 서서히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버브 반도체 지금 일단은 21선 타면서 강하게 무지개가 아직은 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잡아줘야 될 부분에서 강하게 잡아주면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OBV를 유지시켜줬지만 거래대금이 다소 앞선 부분과 달리
좀 소강되는 부분, 지금 동시 가격대라고 본다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OBV가 유지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많이 소강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MACD 역시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추세의 강도 지표로 볼 수 있는 자, ADX 흐름으로 봤을 때, 자, ADX 같은 경우에는 25와 30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25에서 30을 넘었을 때 해당 방향성의 추세가 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자리는 잡아줬지만 사실상 ADX는 25면으로 떨어지면서 이 잡아주는 강도 자체가 거래량과 함께 그렇게 의미가 강하지 못하다, 다소 약하다, 부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잡아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힘이 그렇게 뭐 크다라고 판단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까지는 테스트를 해보고 접근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어찌되었든 오늘 미증시가 휴장 포인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명확히 확인하고 나서 다음날 차라리 시세를 잡아주면서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면서 ADX 개선시키고 OBV 신고가 만들어내고 MACD 강하게 뚫어주면서 거래량 돌파 포인트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차트는 강하게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그 대응 포인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좀 주의를 하고 신중할 필요성이 있는 위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포인트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오늘 무료로 어버브 반도체를 좀 체크를 드렸던 만큼, 지금 수익권이실 텐데 어버브 반도체를 체크 드렸던 만큼 텔레그램 통해서 반복적으로 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무료로 모두 체험 가능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그리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링크 고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 편히 들어오셔서 어버브 반도체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관심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